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 시험을 이제 사실상 몇 개월이에요?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 논술 준비할 때 특히 이제 여름으로 이제 진입해요.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앞에 2021학년도 우리가 이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 촬영한 시기가 6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6월부터 해서 7, 8, 9, 10 빨리 듣는 분들은 6월달 한 달을 온전히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잘 매치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자, 교육학 학습 전략에서 우리가 1월부터 해서 보통 학습했던 게 기본 이론, 기본 관점. 저는 이제 기본 관점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이론, 영역들, 그 다음에 개념들을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보통 이제 이론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또는 키워드, 맥락, 핵심, 요약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사실상은 같이 보는 시기예요. 5,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문제를 좀 더 같이 보면서도 문제를 좀 더 많이 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9,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합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문해야 되겠죠? 반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제가 촬영하는 시기가 6월,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교육학 논술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론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요? 이론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은 교육학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고 또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래서 보통 5, 6월까지도 이론을 암기하는 데 치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원래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이 교육의 실제적인 장면들을 예상되는 제시문 문제로 놓고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 사고 논리를 통합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심지어는 올해 내가 4학년인 초수생들 같은 경우 또는 올해 지금 3학년인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4학년인 경우 초수생 올해 시험 처음 보는 분들은 교정실 갔다 와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요. 그게 이제 만나는 시기가 6월, 7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대충 시험 삼아서 본다. 시험이니까 시험 삼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달 기간만 시험 준비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상은 괜찮은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대충 설렁설렁 시험을 삼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전 영역을 한번 다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세 가지 관점 우리가 딱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뒤에 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제가 가르친 수업의 맥락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학습하는 맥락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초생들 같은 경우 6월달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 이론을 전 영역을 한번 핵심 이론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단원별 문제도 보면서 핵심 이론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7월달에 뭐가 돼야 되냐면 실전 문제 탐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솔직한 얘기로 단원별 문제를 하는 것을 8월까지 끌지 말고 2부를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자기 학습으로 가져야 됩니다. 초수생들 같은 경우. 근데 재수생들은 이미 이게 있었거든.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올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누적적인 학습량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를 먼저 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단원별 문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실전 문제, 모의고사처럼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단원별로 살짝 이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학원 강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권구형 교육학 논술도 보면은 지금 문제 탐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명장면 문제 2단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명장면 교재에도 있지만
사실상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가 써먹었던 예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상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올해 새로 만든 것도 선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꼭 출제될 것만 다뤄야지 출제되지 않을 것들을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 교육학노설 또는 전공 여러분 파트를 공부하실 때 보면은 과연 올해 한 해 동안 들었던 내용 중에서 문제 중에서 시험 때 진짜 나온 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 개수, 확률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전형을 골고루 다룬다? 이거는 지금 맞잖아요. 지금 하반기에는 이미 어떤 부분을 출제할지를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는 자, 문제를 단원별로 지금 봤거든요. 제가 단원별로 봤어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늦게 오시는 초수생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11월 시험인데 지금 나 6월이네. 곧 7월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7, 8, 9, 10, 11월. 11월도 두 번째 주까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뒤에 세 번째 주는 시험이니까. 그러면 5개월 또는 많아야 6개월 정도 이상,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 시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해야 돼요. 핵심. 단원별로 어떤 핵심 이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단원별로 문제를 통해서 그 핵심 이론을 좀 더 정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정착을 위해서 지원 특강을 해요. 뭐냐면 1월부터 계속해요. 키워드 특강 또는 키맥락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핵심 영역을 갖다가 무료로 핵심 키워드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2강에서 3강 정도로 짧으면 한 3강까지도 찍는데요. 그 강의를 계속해요. 이거는 1월부터 계속 2달 코스로 계속 이 전 영역을 같이 훑어보거나 또는 핵심을 요약하거나 이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5, 6월 달에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을 신청해서 따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전 모의고사도 치러요. 우리가 지원 특강에서. 그래서 4월 말에도 치렀고 5월 달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6월 달에 한번 또 치릅니다. 우리 학원 차원에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9월부터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은 명장면 문제풀이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도 5, 6월 달에 좀 많이 봤어요. 단원별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마다 번호마다 본 게 아니라 교육심리학이다. 그러면 교육심리학에 대한 관련된 문제만 콕 집어서 봅니다. 단원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단원별로 문제는 플랫폼에도 있거든요. 플랫폼이랑 교재에서 이미 3, 4월 했어요. 근데 지금 초수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바로 지금 핵심 이론과 동시에 정리해줘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학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바빠요. 바쁘죠. 왜냐면 학과 수업 들으랴 또는 어떤 이 교재 실습하랴 굉장히 바빴잖아요. 뭔가 이 집중해서 한 시간이 없었다. 근데 6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딱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름방학 때 이걸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론 정리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학습하지만 제가 이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봐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원별로는 문제는 플랫폼 교재라든가 명장면 교재를 통해서 어차피 이때 쓰는 교재도 그거니까 그걸 단원별로 한번 문제를 하나씩 확인해요. 어떤 주제가 나왔는가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영역을 먼저 공부하느냐. 이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쭉 보면 8개 영역이 굉장히 복잡해. 제가. 그런데 교육철학, 교육사역, 교육상담은 사실상 나온 지 출제된 지 최소 5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5번 시험 동안 얘들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마지막에 출제된 거 교육철학은 2015학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출제됐고요. 상담도 2014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몇 개 과목이 필요해서 중등교사를 추가 모집할 때 그때 한 번 선보이고 6년 이상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교육사역도 2015 상반기 또 추가 모집 시험 때 그때까지 출제되고 안 됐어요. 그다음에 교육사역은 3회나 출제됐지만 그 2014 상반기 2015 추가까지 출제됐지만 3번 출제되고 뒤에 감감무소식입니다.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행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른 파트와 연관도 있지만 이거부터 출발하는 공부도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심리하고 교육 방법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교육 과정으로부터 출발해서 평가. 그래서 이 핵심 영역이 5개예요. 5개. 나머지 이런 구슬들은 다 필요 없어. 여기는 다 필요 없고 교육 과정, 평가, 행정, 교육 심리, 교육 방법. 그러니까 이쪽으로 먼저 출발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보통 가장 따분하기로는 이쪽이 제일 따분할 거예요. 이쪽이. 그러나 제일 재밌기로는 심리학이니까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은 세 가지예요. 교육 과정부터 나갈까? 아니면은 교육 심리부터 나갈까? 아니면 행정부터 나갈까요? 그러니까 행정 같은 경우는 10번 시험 중에 10번 다 출제됐어요. 교육과정 평가에서 출제된 것만 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출제된 게 10번, 그리고 국립특수교원에서 최초에 추가 모집 때 출제된 게 한 번 있었거든요. 11번 교원 임용시험에서 중등 교육학년 출제됐는데 여기 10번이야. 교육과정평가는 10번. 그리고 교육과정이 10번 중에 9번 출제돼요. 한 번만 빼고. 그 다음에 평가가 약 7번 정도. 그 다음에 심리는 한 5번 정도. 국립특수교원까지만 6번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방법 또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서 이 5개예요. 교육과정평가, 심리, 교수학습방법,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서 거의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이 출제 영역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들도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요. 하반기에 우리가 강의 전략에서는 중요한 게 이 키맥락 강의, 키워드 강의를 통해서 시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설계다. 그러면 다른 교육과정 설계랑 연관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개념과 특징이 뭔지를 탁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야지 이거 이상을 공부한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을 공부하는 건 문제를 통해서 좀 보는 게 좋아요.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면을 알려면은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사실상은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제가 딱 따로 한 주에 2시간 이상을 빼가지고 이걸 강의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생기초 강의도 하고 있어요. 생기초. 이걸 가지고 하는 생기초가 아니라 다른 또 자료를 가지고 생생한 기초. 이걸 좀 더 쉽게 만든 자료를 통해서 또 이 기초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12강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키맥락 강의, 키워드 강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월 달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았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많은 시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누가 집중하느냐 이 차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름에 7, 8월에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키맥락 강의, 키워드 강의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답안 작성하는 거. 즉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많이 알더라도 문제를 보면 이 이론을 묻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서론부터 해서 본론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지시어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론을 물어봤는데 이론의 명칭을 뭘 물어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암기는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암기된 고정된 형태의 논리적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안에서 학교의 실제적 장면, 문제 장면에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제시문을 왜곡해. 즉 뭐냐면 제시문을 본 내용이 뭔지 모르게 왜곡해서 출제한다는 거죠. 왜곡해 출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은유된 거, 메타포라고 그래요?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실상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하고 내 지식과 연계하고 그리고 구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보를 탈출해. 그래서 이게 많은 학습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을 받아. 이거를.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술의 쓰기에 대한 기본적 전략 그리고 문제를 보는 안목들 이런 것들을 7, 8월 달에 배워야 돼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어서 이론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아니면 이론책을 그냥 펼치면서 하나하나 이론을 보는 게 더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기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보는 게 더 깔끔하게 와닿고 더 감명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책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야 어떻게 됩니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방법은 실제적 장면을 통해서 볼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내가 내 교과를 담당할 때 학생들이 뭔가 재미가 있게 다가간다면 쉽게 이해하거든. 그런데 재미가 없어 이론책은.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문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사실적 상황에서 찾는 뭔가 탐구, 의문 이런 것들 그리고 인지적 갈등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이론을 한 번에 각인시키는 그런 세상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해서 이거 뭐 나는 다른 사람부터 이론을 암기하지 못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왜? 3년 공부한 사람도 성적이 낮을 수 있고 6개월 만에 공부한 사람도 19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교육학논술이에요. 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문제의 질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질이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있냐면 문제 자체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를 아마 공개를 따로 제가 할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쭉 확대해서 이 제시문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적인 거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시어도 굉장히 지금 출제되는 경향성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예전처럼 뭐 명칭, 개념정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방안 쪽으로 가든지 또는 논증, 이유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 경험, 실제적 상황에도 넣고 이거를 계속 돌려봐야 돼. 계속 돌려봐야 돼.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공지능, 스턴버거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 내가 지식을 배웠어. 그러면 암기만 했다? 암기만 했어? 근데 암기를 100% 완벽하게 해요? 못해요, 누구도. 그대로 복사해내는 수준의 답안을 요구하지 않거든. 분명히 실제적 상황에 집어넣고 그것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많이 축적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질이 중요해.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거든. 이게요. 그래서 실제 시험의 제시문이 비슷해. 재작년 이렇게 문제를 보면 제대로 뭐 아이들이 학습하지 못할 거다. 제대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문맥이 거의 비슷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직접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초수생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파이널 8번 문제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2 1학년도 시험 보기 직전 전주에 모의고사 문제예요. 왜냐면 8번이니까 일주일에 2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부터 1주 첫 번째가 뭐냐 1, 2회가 열리고 11월 첫째 주에 3, 4회 5, 6, 7, 8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 문제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에 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사실상은 이 의사결정 모형. 이게 적중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만 해도 2개가 적중이 돼. 근데 그런 어떤 적중이라는 그 관역표를 정확히 깨뜨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진짜 예상되는 이론을 고르고 그것을 갖다 상황으로 녹여낸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엄한 데에서 헤매는 수많은 지식의 바다에서 내가 헤엄치고 헤매는 게 아니라 7, 8월 때는 정확하게 초점을 가지고 그 예상되는 이론으로 만든 예상 문제 형태를 가지고 내가 써야 돼요. 써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 8에 보면 점수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B, C, D, E 5명 거를 쭉 1번은 3.67, 3.33, 3.67, 3.0 이렇게 돼요. 이건 제 수업에서 다뤘던 것을 모의고사로 했으니까 이 정도 점수가 높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 피드백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첨삭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7, 8월부터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거를 진짜 OMR 카드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잘 보시면 뭐가 되냐면 점수가 나와. 3.67, 2.67, 3.0, 4.0. 이 사람 잘 쓴 거야. 상당히 잘 쓴 거죠. 그래서 이분 거는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요거는 X 표시한 건 안 좋고 띄어쓰기 표시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몇 개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요게. 그런데 이쪽 장면에서 주제논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사항. 그래서 이런 거 지적사항을 요렇게 해서 이거를 한글 문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다시 이거를 위해서 여기다 쓴 게 아니라 이거 저번에 4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모의고사 보신 분들의 그 답안을 첨삭한 거. 이 점수가 여기 나오죠? 여기 점수가 나오죠? 0.2. 서론에서 벌써 깎이고 그 다음에 이 3명의 채점했을 때 평균 점수 1.67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는 여기서 2.0에서 2.33 정도로 점수가 나올 거다. 정확히 돼요. 그리고 주제 논의는 왜 결여됐냐, 빠졌냐. 이게 0.3. 그래서 서론, 본론 1번, 2번, 3번에서 쭉 내용에 대해서 논의 주제에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없고 논의의 영역이나 방향을 아예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론에 대한 기본적 전략 전술이 없다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또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술적 교과정 설계에 대한 수업과정인 연교과정 논의를 하여 초점이 산만해졌다. 왜냐하면 그걸 원래 요구한 거는 아니거든. 초점을 잘못 흐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안, 모범 예시도 주고요. 또 다른 사람 더 잘 쓴 걸들을 비교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P야.
적군, 아군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놈, 모르는 놈을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다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놈은 그 모르는 놈 이 문제담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론이 있고 이게 이렇게 답안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되는구나 통해서 좀 지식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습이 지금 7월부터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표현에 대한 어떤 지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총점을 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표현은 2점 중에서 2점. 근데 이분은 주제 논의에 대해서 좀 점수가 1점 이상 깎였고 내용은 7.33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거를 표현하면서 총평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분도 딱 보면 이분은 뭐뭐해야 한다라는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거, 본글에서는 뭐 이런 걸 논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생략하라라는 얘기부터 해서 표현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많았어요. 박교사 할 때 박교사 띄어쓰는 것부터 하나 일일이 지적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뒤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각의 총점 부분을 쭉 계산해요. 총점 부분을. 그래서 이분 거는 총평이 길어. 왜 기냐면 앞에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몇 개 보여. 이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본론 이 2까지 썼지만 뒤에 내용은 다른 거는 이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 거에 대한 어떤 총점 기준이 요거밖에 과락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과락을 모면하고 10점 또는 12점, 14점, 16점, 18점을 가기 위한 점진적인 능력 향상 전략으로 7월 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딱 들어가잖아요. 맨 앞에 있었지만 이 6월 달이 이 시기가 굉장히 이 달력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6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핵심 이론을 한 달 안에 뭔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이론을 키워드 특강, 키워드 특강으로 훑어보는 시간.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사실상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 영역별로 정리된 어떤 프린트도 주거든요. 그리고 명장면 교재도 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 표현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능력도 길러주면서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이해시키는 그런 강의로 7월 달은 복합적 전략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달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 2주를 준비하더라도 6월 달에 이론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를 한번 키맥락 강의를 쭉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사범대라든가 또는 대학원에서 요청을 저한테 해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몇 군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합격률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 교육학론술 점수가 달라지거든. 왜냐하면 직접 쓰기도 하고 피드백도 하니까. 그랬을 때 내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지식을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암기한다고 해서 이거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논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개념적인 그 다음에 장단점 정도야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들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만족하는 점수가 14점, 16점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18점, 19점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자존감 떨어진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도 시기면은 6월부터 만약에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다면 지금 1월부터 했던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 직접적으로 쓰는 거를 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본 강의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바로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교육학에 대한. 그 다음에 키워드, 키맥락 강의, 핵심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강좌가 어우러져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다는 사실. 그래서 올해 교육학론술 고득점 전략 그렇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한두 달 남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 수업 내용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